세션의 주제는 전환과 변형, 마라케시 선언의 의의와 평생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번역적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최은실 이사장님과 발제는 이혜진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의 글로벌 전초기지라고 하는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성인교육 회의를 1949년 덴마크의 엘시노아에서 시작한 이래 매 12년마다 이렇게 칸핀티아라고 하는, 컨은 컨퍼런스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어덜트 에듀케이션, 이거의 약자를 뭉쳐서 칸핀티아라고 하는데, 이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제7차 칸핀티아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대표단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이혜진 평생학습 정책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도 하시고, 또 이번 회의에서 매우 의미 있게 그레일 5라고 하는 글로벌 리포트의 출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한국의 대표로서 중요한 리마크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핸드북도 성인 평생교육 in reality,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책을 유네스코가 출판을 했는데,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우리 교육부의 과장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십니다. 이번 회의는 1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2년에 전 세계 평생교육의 어떤 좌표가 되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향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라케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케시 선언의 내용은 학교 교육의 단장을 넘어서 생애 학습 권위, 평생학습으로 확대되는 대전환을 담대한 선언인 신사회 계약, 신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내걸었고,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그리고 향후 미래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문해력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더 이상의 사회적 불평등과 이런 배제, 차별을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 국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이런 컨소시엄이 함께 가주는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마라케시 대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에 어떤 임팩트가 있고, 향후 한국의 12년의 장기적인 롱지튜디널한 이런 플랜을 설정하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 이혜진 과장님의 발제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평생교육, 특히 한국 평생교육 총연합회에 중요한 역할과 이런 맡으신 한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따 활발한 질의응답도 제가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면 또 몇 분을 초청해서 의견도 좀 여쭙고 그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혜진 과장님께 제7차 성인교육회의 유네스코 칸핀티아 7 주요 내용과 마라케시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실 텐데 박수로 한번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이혜진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8차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연차대회에서 이 컴핀티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과장님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컴핀티아가 앞서 이제 최은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12년마다 이렇게 유네스코의 이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성인교육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정부 대표단으로 같이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회의는 이제 2009년에 이제 6차 회의가 브라질 벨렘에서 있었고, 7차 회의가 이제 지난 6월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좀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로코를 이제 방문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전 세계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에 참여하시는 이제 여러 정부 관계자나 이제 단체 관계자분들을 이제 만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관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이제 평생학습 연구원에서 이제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42개국에서 이제 참석을 해서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참석하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논의가 되었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성인학습 교육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성들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6차까지의 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국가에서 이제 추진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점검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권리의 차원에서 평생학습권이라는 권리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편적이고 포용적으로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행사는 이제 3일 동안 이루어진 행사였는데요. 네, 주요 프로그램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논의됐던 이제 패널 회의에서의 이제 주제들을 보시면 이제 평생학습권,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인교육,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성인교육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들로 이제 이루어졌었고, 분야별로 또 이제 여러 각국의 단체들이나 이제 정부 대표단이 발표하는 그런 워크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2년마다 하는 회의니까 이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공유 드리는 걸로 이 발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주요 일정인데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장관급 패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성인교육 국제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발표는 이제 유네스코 UIL의 데이빗 아초아레나이 사무총장이 이제 발표를 했고, 패널로서는 이제 에콰도르, 스웨덴, 이런 태국의 이제 교육부의 장차관들이 이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GRARE,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까요? GRARE 발간 이제 12년간의 성과들을 이제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논의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성인학습은 어쨌든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 성인 교육이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인지가 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국가 단위에서의 투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성인의 어떤 문해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이제 문해율도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젠더 적합성이 있는 이제 교육 과정, 그리고 잘 교육 훈련을 받은 어떤 교육 강사들의 참여, 그다음에 이 교육에 있어서의 이제 평가 도구, 유연한 참여 방식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학습과 시민교육이라는 내용이 앞으로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같이 동의를 하고,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성인교육 국제 보고서에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장관급 패널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논의됐던 부분들을 좀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성인학습 그리고 이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됐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서 시민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청년층을 위한 업스킬링 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참여나
어떤 성과들에 있어서 더 취약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술 교육이나 금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또 강조가 됐고, 그다음에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같이 대응해 갈 수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여전히 어떤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논의가 됐는데, 어떤 기술의 사용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육이나 원격 교육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어떤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연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고요. 결국에 이제 성인학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혁적인 힘을 좀 모아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전 세계적인 노력들을 더 모아낼 수 있게 체계를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을 더 강조해 나가자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이제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내에서 성인학습 교육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조 강연은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의 안토니오 노보아 교수님이 이제 맡아서 해주셨는데, 이 패널에서 이제 논의된 주요한 내용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19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이제 심대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소수그룹, 원주민, 어떤 취약계층들을 고려하면 이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이제 저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던데, 이제 교육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인권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인권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개인이 이제 참여를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교육이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남미 쪽에서 이제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인식론에 있어서 이제 정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쪽 중심에서의 어떤 지식 구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기 지식이나 정체성이 강조되어야 거기에서도 인권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되는 여러 가지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뭐 성평등이나 아니면 이제 회복을 위한 평생학습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었고, 그 한국 대표단에서는 이제 문해력 그 시민권을 위한 지렛대라는 이제 주제에 강대중 평생교육진흥 원장님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는 이제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 성인의 문해력과 학습의 중요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은 학습자가 로컬리, 글로벌리 이런 도전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문해 교육을 강화하는 사례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문해 교육 등에도 좀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장 방문에서도 이제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제 보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네, 그리고 이제 2일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일차에서는 이제 병행되는 워크숍에서 이제 논의됐던 이제 주요한 주제들은 성인학습 교육과 어떤 괜찮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인학습 교육을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러닝 센터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공적인 이제 성인학습 교육들을 위한 이제 러닝 센터의 어떤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인 교육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패널에서는 이제 역시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이제 문해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로 논의를 했었고, 앞에서 좀 계속 좀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인 교육이 이제 기본적인 인권이고 성평등이나 사회 발전 그리고 학습자의 이제 주체성이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모두를 위한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해서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패널에서는 일의 미래를 위한 성인의 준비라는 주제로 논의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때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이제 굉장히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이 환경 속에서 정보 제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 지원을 위한 어떤 훈련 사례에 대한 이제 소개들이 있었고, 디지털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섬이 많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접근성들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기반의 이제 학습 훈련 제공을 했던 사례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을 위한 업스킬링, 금융교육, 그다음에 이민자를 위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자의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전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스웨덴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패널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제 성인학습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때는 이제 패널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무크 관련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무들의 CEO도 참여를 하시고, 코세라의 CEO, 그리고 이제 남아공이나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참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논의됐던 내용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 참여도가 이제 높아졌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코세라가 같은 기업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어떤 디지털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IT 강의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이제 소개를 해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법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다국어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면서, 역시나 디지털 격차가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농촌 지역을 고려한 어떤 접근성 확대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성인 교육을 위한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이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날 또 이루어졌던 병행 워크숍에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차원, 그리고 성인학습 교육을 통한 이제 건강과 웰빙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이 현행 교육 거버넌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진보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워크숍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일차인데요. 이 병행 워크숍의 주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일차에는 이제 저도 그 병행 워크숍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UN 해비타트와 그다음에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함께 기획한 세션이었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케냐에서 참여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사례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UN 해비타트가 이제 기획에 참여한 케냐의 고다운 아트센터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가 공동체 공간의 설계와 기획에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불안정하고 침체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례가 좀 중요하게 공유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인천 연수구의 사례,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했던 모두의 학교 사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동안 평생학습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했던 노력들, 어떤 제도 개선 사례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마지막 패널은 이제 기후 대응을 위한 성인학습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네스코 여러 회원국들 중에 이제 섬
국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 대응을 위해서 정말 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같이 모색을 해야 되고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인학습에서의 어떤 사례들, 노력들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7회 컴피티아들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라케시 프레임워크 액션을 이제 발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이 3일에 걸친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마라케시 프레임워크 액션에서의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조항은 마라케시 프레임워크 액션은 거의 한 48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48개의 이제 조항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서문을 통해서는 이제 성인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있어서 성인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고, 성인 교육이 가진 그런 변혁적 힘을 이런 사회 변화에 있어서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나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이제 계속 경주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본론에서는 어떤 성인 교육에 있어서의 이제 원칙이나 우선순위들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영역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해 교육, 그리고 기후 교육,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있어서의 교육, 직업 교육 이렇게 큰 네 가지의 변화와 연계해서 어떤 우선순위와 이 방향들이 논의가 됐는데 문해 교육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데요. 그 유네스코와 여러 나라들이 계속 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으로는 한 7억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이제 문맹 인구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성인 문해력을 이제 증진을 하고 특히나 이 문맹은 여성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별 문해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후에 12년 뒤에 이제 8차 회의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각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이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평생교육 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이제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녹색 전환을 함께 추진해 가는데 동참할 것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부분은 우리가 가진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노인이나 이런 고령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변화에 좀 이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디지털의 접근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교수학습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제 평생교육의 직업교육 관련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 사회 변화, 기술 변화,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한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노동 시장이 이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좀 대응할 수 있게 생애 주기별로 직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노력을 같이 할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혁적인 성인 교육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나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수립을 해서 정책으로 이런 내용들이 입안이 되고 그 국가 간에 그리고 대륙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아프리카 쪽에서는 모로코가 중심이 돼서 어떤 성인교육 연구소를 이제 만든다고 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 성인교육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성인학습 교육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그 중앙 단위의 어떤 교육보다는 이제 지역 단위에서의 이제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뭐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만 제도권이 아닌 다양한 경로에서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경로 유연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학습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인의 학습 질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재원을 여기에 이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가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뭐 저희가 12년 뒤에 회의를 하고 그 중간에 아마 또 점검하는 회의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언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 협력도 중요하게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마라케시 선언이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좀 함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오늘 또 여기 연차대에 참석하시는 또 현장과 학계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 현장의 노력과 연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모로코의 캄핀티아 세븐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해주셨고, 또 한국의 어떤 교육부를 대표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바쁜 와중에 저희 한평면 연차대회에 들어오셔서 매우 침착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009년에 벨렘, 브라질 벨렘에서 캄핀티아 6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건너뛰고 2022년에 이제 모로코에서 12년 만에 이 회의가 열렸고요. 그 중간에 항상 6년 차쯤 되면 중간 점검 회의를 합니다. 12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가, 각국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수원이 2017년에 캄핀티아 6가 끝나고 세븐이 오기 전에 MTR이라고 그래서 Mid-Term Review, 중간 점검 캄핀티아 회의를 2017년에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수원에 김태희 박사를 비롯해서 수원에서도 대표단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고,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1년 전부터 여기에 그 캄핀티아 7 컨설터티브 커미티라고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본부가 하는 자문위원회에 제가 대표로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이 회의를 가져갈 것이고, 마라케시 선언은 어떤 식으로 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전체 화면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끄신 것 같은데. 네. 화면 공유가 끝났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회의의 세븐의 전초전에는 벨렘에서 우리가 그 당시 하겠다고 선언했던 많은 것들이 각 192개국 회원국에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점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륙별로 이 사전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평생교육 분야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아스베라는 그 아시아 태평양 성인교육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아스베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륙별 회의를 다 주관했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타일랜드라든지 회원이긴 합니다만 저희와 무관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NGO의 역할이 좀 약화돼 있었구나.
지나치게 그 관 중심의 또는 국가 중심의 학습 도시 중심의 평생교육이 너무 메인스트림이 돼 있었고 우리 NGO, NPO들은 조금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약간 약해져 있었다. 그런 이제 반성을 상당히 하면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이틀 전부터 열리는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먼저 컴퓨니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먼저 저희가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거기는 주제가 굉장히 아스벨을 비롯해서 ICAE라고 국제성인교육기구 이런 데서 다 왔는데 거기 핵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 어디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갔던 제가 그냥 가서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들의 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 마라케시 선언문이 그걸 참조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화되게 마라케시 Framework for Action 행동을 위한 틀거리 마라케시 선언 이렇게 MFA라고 나왔는데 그 직전에 먼저 발표한 것이 바로 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서 Because the future cannot wait 미래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실행에 옮길 때다. 다 같이 뭉쳐서 함께 연대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The Way Forward, CSO,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길. 그래서 Envision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MFA. 오늘 이 마라케시의 선언을 이제 전 세계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구들은 연대해서 Implementation, 행해야 된다. 한 가지라도 각국에서 각 단체들이 실행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모니터링, 점검해야 된다.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먼저 CSO 선언을 했고 거기서도 학습권,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장자리에 버려진 채 남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대전환의 디지털 변환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평생교육의 진정한 권리,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걸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토론이 너무 진지하게 거의 일주일 가까이 별도로 또 장소는 물론 달랐어요. 같은 모로코라도 조그마한 호텔에서 모여서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많이 오늘 이 한평연도 그런 회의를 했고 저희가 원래 후속 회의를 대륙별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후속 회의는 없었고 얼마 전에 마침 데이비드 소장이 여기를 온 김에 저희가 학습도시 협의회와 함께 팔로워 칸핀티아 7의 후속 회의를 저희가 했고 거기에서 제가 뭔가 발표도 이제 했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팔로워 회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혜진 과장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은 학교 교육이었다. 이제 그 담장을 넘어서 throughout life 전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제는 교육의 새로운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reimagination 완전히 새로운 상상 전환적으로 새판을 짜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평생 학습의 관점 처음으로 컴핀티아에서 성인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lifelong learning이라는 패러다임에 그걸 관점을 전제로 해서 이제 모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권도 평생 학습권이다. 학교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더 이상 어느 경우도 불평등과 배제, 차별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도 여성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우는 상당히 사실은 남녀가 어떻게 보면 뭐 여성부 폐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젠더 이슈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우리 평생교육계에서는 덜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면에서 여성이 현저하게 교육이나 문해력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젠더 이퀄리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생애 중에서도 오히려 청년들이 사실은 성인 교육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지 않는가. 노인 문제와 함께 청년의 문제들. 그 다음에 권역별로 앞서가는 권역과 그렇지 않은 권역, 대륙이죠.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한국이 하려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포커스입니다. 유네스코는 항상.
지금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점에서 캄핀티아 7을 MTR은 했지만 본회의는 유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 8차 캄핀티아 논의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대한민국이 한번 이번에 유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들이 또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한 대표단의 교육부의 이혜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그레일 5라는 그 제5차 국가보고서입니다. 그레일 4를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한의, 그 다음에 국평원, 전국학습도시협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이 함께 해서 그레일 4까지는 즉 세계 동양보고서 4권까지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5권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번역이 약하고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벌써 한국어로 번안을 하셔서 출간하신 것을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레일에서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GR은. 그러면 그레일에서 ALE는 뭘까? Adult Learning and Education입니다. 그 얘기는 이젠 학습과 교육이란 말을 동시에 쓰는구나.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그레일 리포트라든지 유네스코는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레일, ALE 그 말, AL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 그리고 교육의 관점 이 두 가지가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용어 자체도 상당한 세판짜기가 시작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아주 융통성 있는 적응이라든지 평생학습 도시 이슈라든지 AI와 새로운 문해력 이런 얘기들은 6차 캄핀티아까지는 전혀 없었던 얘기인데 이번 7차에 새롭게 등장을 했고 7차는 무엇보다도 CSO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성인교육협회 회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번에 아주 그 메인 헤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하는 맨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하고 한국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학습도시협원의 발표도 그렇게 있었고 한국의 학습도시는 세계적인 지금 아주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192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물론 멜렘 때도 한국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3분 48초 동안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개막식의 식전 공연처럼 쫙 방영되는 참 눈물겨운 장면이 당시에 있었고 그 당시에 임혜교라는 국회의원이 지라시까지 본인이 막 종이를 막 뿌려가면서 그렇게 6차 캄핀티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 7차에도 정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바로 데이비드가 한국에 쫓아와서 이 팔로워 세션을 같이 이끌고 거의 열흘을 한국에 투자했고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한국을 바로 찾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내실화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걸 저는 절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쾌보는 이번에 모니터링, 평가와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바로 대한민국의 고양시가 학습도시 GNLC 고양시가 그 유네스코의 IIEP라는 기관과 함께 이 모니터링, 학습도시의 평가 지표들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국가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바로 고양시에 달려가서 앞으로 함께 모니터링에 관한 한 평생교육의 이밸류에이션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고양시와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이번에 도시 포럼에서도 고양시장이 축사를 하고 이번에 70주년을 맞습니다. UIL이. 거기에서도 축사를 고양시장이 할 정도로 상당히 대한민국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클러스터, 7개의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이고 그것의 대표 도시, 코디네이트 도시가 고양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제가 우리 이혜진 과장님의 중요한 발표에 이어서 약간의 보적적인 말씀을 올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이 많은 우리 평생교육의 귀한 분들께 제가 의견도 좀 청해 듣고 앞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돼 라는 제언도 좀 듣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순서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만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민선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님께 한번 오늘 이런 자리에 대한 약간의 의미 부여와 말씀을 좀 김종표 이사님 조금 있다가 우리 신민선 회장님 말씀 인사말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세션에 관한 말씀 잠깐만 듣고 김종표 우리 교수님께 의견을 김종표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면 아니요, 회장님 먼저 하셔요. 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 이혜진 과장님께서 아주 날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가보지 못했던 우리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최은실 원장님께서는 뭐 이번 컴퓨티아뿐만 아니라 초창기부터 계속 컴퓨티아의 또 이사로서 또 지금 현재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시는 또 경과를 쭉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정말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그 컴퓨티아에서 한쪽에서 이제 개최됐던 이카에 정말 저희가 한평연이 NGO의 한 또 일환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이카에 이제 사무총장에게 편지도 보내고 좀 그래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좀 놀란 게 이 한국의 지금 평생교육이 상당히 관중심으로 그동안 흘렀구나. 우리 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적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고 또한 우리가 아직도 멤버십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 사무총장님께 편지를 보냈더니 회의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한평연 이사님들께서 참여를 좀 한번 해보시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마라케시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비행기 값이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보려고 하니까 한 개인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이 NGO에서 개별 1,000만 원씩 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좀 아쉬운 바가 있어서 이번엔 그냥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카의 그 회의 때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 참여하고는 좀 다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뭐 화면도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아쉬운 바가 있어서 저도 이번 컴퓨티아에서 이카에서 이야기했던 The Future Cannot Wait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평연의 활동 그리고 또한 민간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페뿐만 아니라 이카이에 한평연이 멤버십이 되어서 같이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책임 같은 것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음성이 다 쉬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모두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 의미는 지금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걸 너무나 학습도시만 중심으로 저희가 그냥 뛰다 보니까 이카에, ICA라고 저희가 흔히 하는데 황종건 선생님 살아 계실 때부터 제가 그 ICA의 머드홀이라는 그 사무총장님과 함께 한 20년 전부터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쪽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저희는 멀어져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뮤러 오브 어더 에듀케이션인 아스베 거기도 이미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분들이 전부 다 역할을 하고 계셨고 한국은 어디에도 아예 멤버조차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로만 우리끼리 또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종표 우리 이사님께서 회장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회장님 좀 의견과 좋은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항상 최원실 교수님 이렇게 애쓰시고 또 이렇게 컴퓨터가 오시고 오늘 우리 이혜진 과장님 정말 쭉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또 이번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들으시면서 또 이혜진 과장이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물론 평생학습이 지금까지 많이 애쓰셔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또 주위에서 들려온 소리를 보면은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
평생학교 진흥원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통합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평생교육이 지금까지 너무나 일종의 직업교육, HRD가 평생교육 하나의 큰 영역인데도 그걸 너무나 도외시하고 또 평생교육 하는 사람들은 또 직업교육, 퍼포먼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순수한 평생교육에서 퍼포먼스 이야기를 하느냐. 또 직업교육 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을 또 너무나 꽃꽂이를 하고 그렇게 알았던 서로 경험시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평생교육 물론 잘하셔서 이렇게 많이 됐지만은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에서 물론 우리 학습도시, 그러한 시민교육, 문해교육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또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직업교육, HRD, 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은 난 지자체에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또 평생학 분야에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직업교육진흥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영역을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교육 이런 것들 학습도시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더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도 평생 직업교육 중장기 계획, HR 물론 평생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직업교육. 그렇지만은 실패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학습도시 안 하겠다는 거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이제 일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이러한 HRD 직업교육 그것들을 우리가 포함할 때 안에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종표 회장님. 최근에 평생교육과 HRD 융합 어떤 학회도 하나 만드신 것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선 말씀을 좀 듣고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부 이혜진 과장님 그리고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답변은 마지막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에게 지금 시간이 11분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짧게라도 오늘 들은 마라케시 선언, 향후 12년을 견인할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과 한국의 현실을 좀 접목시켜서 제안도 해주시고 좀 가급적 한 분이 짧게 말씀해 주시면 12분 동안 저희가 조금 좋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소연 사무총장님, 오늘 또 이 자리를 총괄해 주시고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 나왔던 각 지역에서 인재육성 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사회행복서비스원 이런 것으로 통합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아마 김종표 회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포함해서 사무총장님으로서 또 한 말씀만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심희선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른 더 추가적인 사항은 없지만 저도 한때 이제 평생학습도시 이 정책 공공 영역에서의 평생교육을 열심히 하는 경험이 있는 터이지만 학습도시가 굉장히 이제 개수도 많아지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도 들어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윤식 교수님께서 말해 주셨던 듯이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더 넓은 포괄적인 어떤 평생교육에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평연에서 굉장히 많은 기관 단체가 있고 저도 지금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노력들과 또 행동 강령들 또 구체화된 것들에 어떻게 연대하고 힘을 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저한테 오늘 좀 성찰의 시간이 사실은 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소연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광역지자체, 대학과 평생교육의 재정까지도 좀 상당 부분을 이양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을 차제에 지자체, 대학,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의 NGO들이 결합되는 새로운 협의체제, 이런 게 아마 소셜 컨트랙트, 새로운 신사회계약의 다음 대안 선언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urge the government,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그 오졸리 그 사무총장도 유네스코에서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말로만 하지 말고 재정 투자해라, 사람 보충해라, 인프라 만들어라 라는 강력한 권고와 함께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 국제기구들아 이제 함께 연대하고 파트너십 갖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박인종 박사님 또 오랜만에 얼굴 뵙는데 저하고 함께 그 아셈이라든지 수많은 평생교육 국제기구 활동을 함께 하셨던 우리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박인종 본부장님, 박사님, 네, 온 평생학습연구소 지금 소장님이시죠. 네, 좀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청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네. 오디오 좀.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원실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부의 이혜진 과장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아주 든든합니다. 이번에 모로코에 다녀오신 거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잘 정리하셔서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97년에 함부르크에 5차 때 이제 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거는 물론 직접적인 그 교육부나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신민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NGO 차원에서 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나 그 후년도 또 지금 이제 5차 종합발전 계획도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라케시에서 나온 논의 중 예를 들면 기후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교육 이런 등등에 관련된 거는 새롭게 5차 계획 속에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혜진 과장님 내년이나 내후년도 교육부에 내후년까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승진하실 것 같긴 한데,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마라케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책화해서 어젠다 세팅하고 예산 확보해서 정책화해서 서너 개는 좀 갖고 좀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서도 보니까 변혁적 성인학습 교육을 위한 행동 권고 사항까지 6개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만 꼭 짚고 싶은 거는 여기는 재원 및 포용성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재원에 관련된 걸 얘기가 네 번째는 나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공고사항이. 예를 들면 전체 공공교육 재정이 15 내지 20%를 성인교육, 성인학습 교육에다 투자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인교육 공공재정 투자를 GDP의 4 내지 6%를 이걸 해야 된다고 이 48개 중에 하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착실하게 주위에 보면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이 15%, 20%는 이번 마라케시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인천 선언에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공공 평생교육 정책 예산을 현재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최소한도 이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공공교육 교육부 예산 재정의 15% 내지 20%로 목표로 하는 거를 좀 가시화해서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그런 걸 확보해 놓고 계산을 하고 수립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 3조 몇천억이다 이제 그러는데, 역시 또 고등교육만 뺏기는 거 아니냐, 평생교육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혜진 과장님이 거기 2조 원만 확보해 주면 우리 쪽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5% 정도로 지금 되니까 1조 5천억 그걸 반드시 하고 갔으면 좋겠다. 힘을 드립니다. 이혜진 과장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 빼먹은 게 그 WEF, World Education Forum이 in 2015, 2015년 인천 디클레이션, 인천 선언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환적 기점이 바로 그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 교육 포럼이었는데 그때 많은 내용들이 거의 선언문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선언만 했지 항상 공수표입니다. 실행한 게 과연 있는가? 20%는 고사하고 지금 1%가 10년 안에 우리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재정투쟁을 해왔던 한국 평생교육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리하게 찍어주신 우리 박인정 박사님. 역시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NGO의 역할을 좀 키우자, 국제 무대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해력, 대전환의 시대에 준비하는 뭐 시민성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의식의 리터러시라든지 이젠 더 이상 문자를 넘어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의식 문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젠더 감수성, 즉 성평등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슈 뭐 수많은 리터러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답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회장님께 이런 팔로워 계속해서 연결되는 시리즈에 이런 장이 자꾸 마련돼야지 일회성으로 뭐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라운드를 좀 계속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부탁을 또 올리면서 박영도 교장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 이혜진 과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지금 이제 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오늘 논의됐던, 제안됐던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게 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고, 많은 주체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걸 이제 모아내는 부분들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진짜 그동안은 이제 지자체나 이렇게 지자체나 도시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이 민간에서의 어떤 활동들과도 좀 더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박인종 이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재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등평생 특별회계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고등교육 중심이긴 하지만 이제 평생교육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진짜 평생교육 어떤 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내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부처 내에서 부처 간에서 또 힘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민간에서도 많은 성원과 이런 지원과 여러 가지 이제 따끔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민관 협치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History at a Turning Point, 전환점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없이 전생에 걸친 학습의 권리,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마라케시 선언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 모두의 학습 이런 것들이 아마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유민 간사 이번에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뭐 이미 다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간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황옥자 선생님도 지금 다시 들어오시고 이수정 선생님, 김민희 선생님 다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장유민 간사 앞으로도 젊은 피 수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만 그래도 육성으로. 네, 저도 이번에
한평현 들어오게 돼서 연차대에도 참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 좋으신 분들 말씀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열심히 배우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모두의 지속적인 무럭무럭 성장을 위해서 네, 오늘 네, 네. 3분 정도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네. 세션 네. 이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황옥자 선생님, 이수정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네. 한번 다 최훈식, 같이. 네, 최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이혜진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아, 진짜 우리 최훈식 교수님의 열정과 이 진행의 마법은 정말 제가 늘 봐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교수님.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네 번째 세션은 3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지금 너무나 바로 시작돼야 돼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서요. 3시 25분에 네 번째 세션 생태와 소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